토마토 투자클럽 김정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투자 김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 장 한마디 알려주세요. 오늘 장 한마디는 이렇게 표현을 좀 해봤습니다. 밸류 가격이 가장 중요한 좀 주식시장이다. 이렇게 표현을 좀 해봤습니다. 네, 그동안에는 특히나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대형주들을 중심으로 가격 구간대 목소리를 높여 이 시간에 여러 번 강조를 해주셨는데 이 제시해주신 가격 구간에 온 종목군들이 꽤나 있더라고요. 뭐 하이닉스도 그렇고 삼성전자나 NC소프트도 지금 그 영역권인데 전체적으로 오늘 장 좀 조정을 받고 있어서 이런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 세부적으로 좀 체크해볼 만한 종목군들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네, 지금 시장에 대한 한마디를 제가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밸류 가격이 가장 중요한 주식시장이다. 밸류 가격이잖아요. 유동장세가 아니잖아요. 유동장세면 굳이 우리가 이렇게 보수적으로 전략을 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유동장세가 아니기 때문에 60조가 넘쳐났던 올 초의 주식시장에서 한 25조 내외의 주식시장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지금 절반이 채 되지 않습니다. 올해 막 자금이 막 뿌려졌었던 60조의 자금, 거래소, 코스닥 막 60조까지 있었던 시장이었거든요. 그게 지금 양시장 합쳐서 한 25조 이내에서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절반도 채 되지 않습니다. 유동성 축소 구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이제 대응을 좀 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공격적으로 대응을 하려고 한다면 저는 다시 시장의 유동성이 더해지는 시점부터 하는 게 저는 현명하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계속 이 밸류 가격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완전히 시장을 장악하는 이 주도주가 아니라고 한다면 철저하게 좀 가격을 좀 기다려보자. 그래서 바이오제약 쪽에서는 전 투자 의견을 좀 드렸었고 CMO 쪽하고 이제 mRNA 플랫폼 쪽으로 투자 의견을 드렸었고 그리고 좀 시총 상위 종목 가운데 아파트로 치게 되면 좀 강남에 있는 아파트 그러니까 주가가 빠지게 되면 누구나에게 물어봤었을 때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이런 주식들 그러니까 투매가 나왔었을 때 사람들이 믿고 살 수 있는 주식들 이런 게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불안하거나 이 가격에 대해서 투자가들이 애매한 포지션을 취했었을 때 기관 투자가들이나 선수들은 이 밸류 산정을 반드시 한 다음에 진입을 하고요. 그 사람들이 정해진 이 펀드에 일정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뭐 프로그램 매매라든지 인덱스 자금을 운용을 하거든요. 일반 개인 투자가분들이 주식을 하는 방법하고는 다르게 운용을 합니다. 요거를 먼저 인지를 한 상태에서 전략을 세워야 된다고 보고 있고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80만 원 막 무너지는 구간에서 69만 원대 요 부근 69만 4천 원 정도 저는 보고 있었는데요. 저 자리에서 반드시 반등이 나와야 된다고 말씀을 좀 드렸었고 저 자리는 어떻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 LG화학이 지금은 배터리에서 돈을 버는데 배터리에서 돈을 벌지 못했었을 때의 밸류입니다.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에너지 솔루션 요와 관련된 뭐 연기 이런 거에 대한 불확실성은 있지만 배터리를 통해서 손해를 보는 시기보다는 지금 돈을 버는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배터리 손해 보는 수준으로 떨어진다고 한다면 저는 요거를 이제 매수해야 되는 구간으로 파악을 했던 거죠. 다만 반대 매매가 나올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됐을 때 공격을 하자 이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반등이 나왔고 일단 요 구간에서 반등이 나왔을 때 저는 홈런을 치기보다는 좀 안타를 쳐야 된다. 그래서 이번 반등 구간에 기대 수익률 너무 크게 잡지 마시고 좀 방망이 좀 짧게 대응하는 분할 매도 대응 관점으로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같이 투매 기준으로 이야기했던 종목들이 있습니다. 게임 쪽에서는 제가 NC소프트를 70만 원이 붕괴되는 자리에서 중간에 들어가지 말고 저 사람들이 이제 흥분하는 이런 구간에 들어가지 말고 차분하게 한번 기다려 보셔라. 그래서 지금은 NC소프트는 반대 매매 나오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중간에 물탈 생각을 하지 말고 62만 원대에서 63만 원대를 기다렸다가 이 자리가 나오면 악재가 나와도 사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는 신작 게임의 부진, 그 다음에 뭐 리니지 W와 관련된 출시와 관련된 미확정 여러 가지 악재 요인들이 많잖아요. 또 이거 사용하는 유저들로부터 많이 욕도 먹고 그죠? 이런 흐름들이 좀 있었는데 요거는 뭐냐면 요거는 그냥 감정풀이다 이거예요. 감정풀이. 또는 감상.
손해봐서 억울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부분. 그죠? 그 다음에 분위기에 휩쓸려서 이야기하는 거. 이런 걸로 기준을 세우시면 안 되고요. 투자하는 사람들은 되게 냉정해야 됩니다. 돈이잖아요. 이 돈을 쏘는 사람들은 뭐 1, 2억 쓰는 사람들과 그 다음에 몇백억, 몇천억을 굴리는 사람들은 생각하는 내 구조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이런 뉴스들이나 이런 분위기를 보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내가 생각한 밸류 가격을 계산을 해놓는 겁니다. 그래서 62만 원대에서 63만 원이라는 자리는 70만 원이 붕괴되는 자리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을 좀 여러 번 드렸었고, 이 자리에 왔었을 때는 그냥 사야 된다. 그죠? 그래서 지금 그 자리가 왔고, 실제로 이제 하락이 멈췄잖아요. 그러면은 요 자리에서는 타협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싼 거예요. 네, 싼 거고, 그 다음에 뭐 어떤 악재에 의해서 다시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건 다시 회복된다는 마인드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전략을 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서 뭐 악재 나오더라도 그래도 1조 7천억에서 2조 4천억으로 퀀텀 점프 됐던 리니 2M이 나오기 전에 밸류까지 떨어졌다? 이거는 타협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는 너는 팔아라 나는 살 테니 이런 전략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투매가 나오는 주식으로만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또 관심주 종목 가운데 한 종목을 또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카카오 같은 경우가 좀 중요합니다. 지금 처음으로 좀 조정 흐름을 좀 위협하고 있는 추세 붕괴되는 자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만약에 여기서 장대 음봉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회복되면 다행인데 회복되지 못하고 이 전저점을 깼는데 바로 급반등이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12만 6천 원 자리까지에서 13만 원 자리까지는 기다리셔야 됩니다. 만약에 카카오 쪽을 내가 그동안 사고 싶었는데 좀 신규 공략을 하고 싶었는데 언제 사고 싶었지 좀 궁금했다. 이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 전저점에서 급반등이 나오면 못 사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그 사고 싶은 보유자의 영역인 거고, 만약에 혹시라도 어떤 악재를 동반하거나 일부러 악의적인 레포트가 막 나오면서 조정 흐름이 나왔다. 그럼 중간에 들어갈 생각을 하지 말고 제가 말씀드렸던 저 기준까지를 한번 기다려 보시면 좀 좋겠다. 이런 의견을 좀 드리고요. 같이 한번 네이버도 말씀을 좀 드리면, 네이버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언택트 대장이고 이번 구간에 이제 주도주 흐름을 보였던 대표적인 주식이잖아요. 이것도 어떤 악의적인 레포트가 나온다거나 갑자기 뭐 뉴스가 쏟아진다거나 이랬을 때는 중간에 들어갈 생각을 하지 말고 이 전저점 41만 원에서 42만 원 방어 나온 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요걸 깼을 경우에는 중간에 들어갈 생각을 하지 말고 35만 5천 원까지는 기다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유리하게 이길 수 있다 이거예요. 물론 그 가격이 안 오고 급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런 후보들을 여러 가지 펼쳐놓고 지금 유동성 축소 구간이니까 내가 유리한 자리에서는 공략을 하자 이거죠. 이런 식으로 전략을 저는 세우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런 걸로 이전에 말씀을 드렸었던 게 자동차였었죠. 현대자동차 20만 5천 원 쉽게 안 깨지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4, 5만 원 자리에서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자리가 중간에 물타거나 신규 공략하지 말고 20만 5천 원 자리가 올 때까지 기다려라. 딱 이 얘기 하나 했고요. 그 다음에 투매가 나오면 19만 1천 원인데 저 자리는 그냥 지르는 자리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자동차라는 거는 성장이 필요한데 현대 자동차가 성장기에서 쇠퇴기로 갔었던 구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받았던 밸류보다 높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현대자동차 쇠퇴기는 아니잖아요. 성장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삼성전자도 말씀을 좀 드리는 게 이 주식은 7만 5천 원이라는 자리와 6만 8천 원 자리를 놓고 대응을 하면 된다. 그래서 6만 8천 원이 무조건 온다라는 게 아니라 마지막 총알에 남겨놓는 거예요. 만약에 삼성전자를 가지고서 시장을 붕괴시키는 흐름이 나왔었을 때 대비도 해야 되니까, 그게 아니라 정상적인 흐름이라고 한다면 7만 5천 원 이하는 전 매수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근데 지금이야 이제 이 자리에서 반등 나오지만 실제로 그때는 추세가 막 무너졌던 구간이고, 그 이전을 보면 이 자리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8만 3천 원이라는 자리와 7만 5천 원이라는 자리를 한 6개월 동안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그 가격이 상당히 중요한 자리 위치에 와 있다는 것은 제 방송을 보신 분들은 다 충분히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하이닉스 마찬가지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10만 7천 원인데 제가 6천 원을 낮췄죠. 그리고 9만 8천 원에서 7천 원을 좀 낮췄는데 이 주식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이닉스는 10만 6천 원 이하에서는 그냥 적자가 나지 않더라도 그냥 회복되는 자리구나. 그러니까 이 구간에 대해서는 타협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빨리 갈 것이냐, 늦게 갈 것이냐, 이것만 좀 고민을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좀 드리는 거고, 좀 조그만한 기업도 하나 이야기를 해드리면 유진테크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43,300원이라는 가격을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43,300원, 그 다음에 47,200원이라는 자리를 이야기했을 텐데, 43,300원.
요 자리는 그냥 사야 되는 자리. 오늘 가격이 43,450원이니까 저는 공략이 가능했다라고 보고요. 냅두면 472는 기분 회복된다. 요런 마인드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반도체 쪽에서 한 종목 더 이야기해드리면 월덱스. 월덱스도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해줄 수 있는 자리가 23,300원, 22,300원입니다. 요 자리는 그냥 사야 되는 자리.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요 자리가 어떤 의미냐? 이걸 기술적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이 기업의 펀더멘탈을 볼 것이냐, 구조적으로 볼 것이. 전 구조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레벨업이 될 수 있는 자리. 이렇게 이런 구간에서 안전하게 공략할 수 있는 주식들이 이제 여기에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쪽 관련된 주식도 이야기해드리고 자동차 쪽도 많이 이야기해드렸는데, 바이오 쪽으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면, 바이오 제약 쪽에서는 제가 유한양이 여러분들한테 63,300원을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때 가격이 69,000원인가 68,000원인가 아마 그때쯤 됐을 거예요. 저 자리는 그냥 사야 되는 자리라고 제가 말씀 좀 드렸었죠. 그러니까 63,300원은 냅두면 회복되는 자리. 그러면 이제 바이오제약 관련돼서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동안 제가 바이오제약 관련돼서 유한양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 다른 뭐 셀트리온,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이야기해드리고 SK 바이오사이언스, 한미사이언스, ST팜, 올릭스, 이연자 이런 걸 되게 많이 이야기를 해줬었잖아요. 그랬었을 때 이런 주식들에 대한 구조도를 먼저 우리가 좀 이해를 한번 해보자 이거죠. 그러면 유한양행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최근 들어서 뭐 레이저 티니 관련된 오스코텍의 탑라인 지표가 부족해가지고 이런 흐름이 나왔는데, 그래도 그죠? 2019년도 1월달에 길러졌는데 8,000억 수출했고, 7월달에 베링거한테 1조 수출했고, 2017년 7월달에 태행성 디스크 후보물질 4,000억 후보물질 했잖아요. 그럼 레이저 티님이 날라갔다고 하더라도 그 나머지 기술 수출됐던 자리는 회복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흑자 기업인데 그 자리가 63,300원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자리는 회복이 되는 거고, 이 자리에서 밀린다 하더라도 이 주식은 최소한 7만 원대 초중반을 확인하러 갈 거다. 이런 참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제약 관련되어서 최근 들어서 이제 여러 가지 좀 등락도 있는데, 삼양홀딩스라는 주식이 최근 들어서 좀 시세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거를 우리가 좀 여러분들 어떻게 이야기를 하시면 되냐면, 특허 관련된 업체나 자회사에 대한 가치가 좀 부각받는 업체들 쪽으로 가치가 좀 부여받고 있구나. 그러니까 물론 삼양홀딩스는 올라가지만 같은 이제 협력사인 올릭스는 조금 조정 흐름이 나오고, ST팜도 살짝 좀 눌린 흐름이 나오는데, 전체적으로 좀 키높이가 되면서 방향은 우상향으로 좀 가는 구조가 되어 있지 않나.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아니면 셀트리온이나 SK 바이오사이언스나 좀 시총 너무 큰 애들은 잠깐 쉬는 구간에 중소형주 쪽으로의 순환매가 지금 나오고 있구나, 바이오제약 쪽은. 이런 걸 좀 포인트로 두시면 좀 전략 세우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